2022년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많은 물질이 분출되고 있었어요. 블랙홀이 별을 산산조각 낸 지 2년 후에 말이죠. 역사상 이런 광경이 목격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2018년 10월 이 사건은 우리로부터 6억 6,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서 일어났어요. 별 하나가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다가 먹혀버렸습니다.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에겐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죠. 이런 끔찍한 사건이 항상 목격되거든요. 별이 먹히는 걸 조석 파괴 현상 또는 TDE라고 합니다. 이 저녁 식사 사건은 지구 자동 하늘 조사에 의해 감지됐어요. 별일 아니에요. 컴퓨터가 보고를 했어요. 은하에서 TDE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T2018HYZ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이에요. 우린 그냥 제티라고 부르기로 하죠. 이 발견의 주인공 이베트 샌더스가 제안한 제티 맥제트페이스라는 농담 섞인 이름의 줄임말이에요. 곧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TDE가 발견됐어요. 평소와 같이 무선 방출은 유출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TDE가 발생한 후에 항상 이것을 추적합니다. 며칠 동안 블랙홀을 지켜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포기했어요. TDE의 80%의 TDE는 유출을 남기지 않으니까요. 전파 망원경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중요한 일로 넘어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 2021년 6월 이야기의 주인공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연구원 이베트 샌더스와 공동 연구자들은 밤하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수십 건의 TDE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샌더스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고요했던 곳에서 갑자기 밝은 점을 발견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블랙홀 근처에 밤하늘이 다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샌더스는 좌표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혹시 끔찍한 실수일까요?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3년의 침묵 끝에 블랙홀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출이었죠. 게다가 방금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이 유출은 6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후속 관측을 위한 미친 듯한 노력이 시작됐어요. 샌더스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방대한 데이터, 엑스레이, 기타 관측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이 별을 삼킨 직후에 무언가를 뱉어내는 일은 이상할 건 없어요. 때때로 발생합니다. 20%의 경우에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은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베트와 팀은 제트를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기로 했어요. 많은 신호를 조사했죠. 정상으로 간주되는 신호와 소위 후발주자로 간주되는 신호 모두를요. 기록된 가장 긴 지연은 약 3개월이었어요. 바로 그때 매우 이상한 데이터가 발견됐어요. 이 밝은 유출은 별을 삼킨 지 2년 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호들, 심지어 가장 밝은 것으로 간주되는 신호조차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트의 신호는 거칠었습니다. 마치 중간에 경주에 합류한 것처럼 순식간에 다른 선수들을 모두 추월했어요.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국제우주센터에서 이 유출에 대한 다중 주파수 데이터를 샌더스에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일부 전파 전문학자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저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이 침착하고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이상한 건 없어요. 그러나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어떤 이유로 저주파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 만에 매우 빠르게 발생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궁금해하시겠죠?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지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상하다는 것뿐이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신호가 관찰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미스터리했기 때문에 이 유출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샌더스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나타나서 사방으로 자라기 시작한 구체. 2번째, 블랙홀 근처에서 물보라처럼 발사된 제트. 여기서 재미있는 이름이 나왔어요. 진실은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모양에 따라 속도가 광속의 20에서 60%에 달할 수 있으며 이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빠른 신호는 없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내놓을지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거예요. 지금까지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론은 상태 변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별을 삼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별이 블랙홀을 지나갑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힘으로 별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불쌍한 별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만 비참하게 실패하고 블랙홀은 별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블랙홀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셨나요? 보통 블랙홀 자체와 그 주위에 거대한 빛의 원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응축 원반이라고 합니다. 빛, 가스, 그리고 다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랙홀이 별을 먹기 시작하면 별의 물질을 응축 원반 안으로 흡수합니다. 솜사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본 적 있나요? 막대기에 설탕을 서서히 분사하면 크고 맛있는 구름이 만들어지죠. 블랙홀도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 반대로 작용해요. 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별의 제트를 빨아들입니다. 한편 별의 아주 작은 부분만 실제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그중 약 절반이 응축 원반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어딘가로 내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제트가 발생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랙홀이 별을 먹으려다가 자신을 과대평가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다 삼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물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평상시 상태에서 응축 원반이 유출로 바뀌었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빨리 먹다가 살에 들려서 별의 잔여물을 뱉어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밌게 말하자면 대강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저 이론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미 작은 블랙홀에서 비슷한 것을 관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초질량 블랙홀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엑스레이에서 밝은 섬광이 보였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블랙홀이 2년이 지난 후에야 별에 살에 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는 추측만 할 수 있어요. 샌데스는 또한 이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이론가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는 것이 꽤 재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면 뭔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샌데스는 이 발견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레딧에 올리고 공식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샌데스는 발견을 마침내 전 세계와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어요. 몇 달 동안 암시해왔지만 다른 과학자들의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라는 광활한 진실의 바다에서 한 방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기죠. 언젠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